안녕하세요. 정혜대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6월이라 소득세를 지난달에 신고하신 우리 대표님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달에 신고하실 대표님도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이신 우리 이향숙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대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향숙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금 2023년 현재까지 14년간 꾸준하게 법인 컨설팅을 하면서 절세해드린 금액이 약 550억입니다. 300개 이상의 법인을 컨설팅했고요. 초기 설립부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인들을 만나면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당면한 이슈를 해결해드리고 가업 승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문 분야는 지배구조 개선, 주주 이익 관원 및 가업 승계입니다. 근데 오늘은 실은 처음 초기로 돌아가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특성 및 개인 사업자에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은 많이 컨설팅을 진행해 봤습니다. 예. 자, 우리 연구원님 그러면 오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비교를 해주실 건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우리 영상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 아시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이게 차이가 도대체 뭘까? 실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딱 이 건물을 빌딩을 나가서 한 1km 안에 있는 많은 가게들, 실질적으로 이제 가게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하는 사장님들,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 즉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장점은 사업자를 내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자본금의 개념도 없고요. 집으로 사업자 주소를 내도 되고요. 단 식당이라든지 영업장 또는 공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가 필요하겠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쉽게 사업자를 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요. 법으로 정한 인격체, 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의 그 중요성 그리고 자본금을 설정을 해야만 하고요. 또 그냥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가 필요하고요. 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 등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으로 보면 이 법인 등기 번호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랑 동일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자본금에 따라서 설립 비용이 일정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부분 5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셨다 하면 요 근래에는요. 액면가 500원짜리에 100만 원짜리로 시작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대부분은 1,000만 원, 5천만 원 또는 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1억 5천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집 주소 말고 임대차 계약서, 요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실은 사업자 등록증도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장단점은 아까 그 설립 시에 약간 불편함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조금 더 복잡하다? 있다라고는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물론 복잡한 게 근데 아주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이 그냥 신고를 해서 하는 것과 법인으로 해서 주주도 설정을 해야 되고 몇 프로를 해야 되고 또 정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자본금도 들고 거기에 대한 인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다수의 대표님들이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네. 가장 큰 거는
세율, 네. 이런 건 세금 네네.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과연 법인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세 가지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낮은 세율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네. 낮은 세율.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간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율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실제로 뭐 가장 낮게는 6%대지만 8,800 구간이 넘어가고 1억 5천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실은 35%, 38%, 40%, 최고 세율은 45%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대신에 법인세율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법인세율은 9%, 19% 또는 25%. 그러니까 최대 뭐 한 200억까지 100억 정도의 소득이 법인에 발생을 하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19%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의 200억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죠. 순이익입니다. 네, 그러면 이익 기준으로 200억까지는 네. 19%. 법인인 경우는요. 네. 2억부터 200억까지는 19%인 거죠. 근데 이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세금만으로 단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걸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율에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사업자의 과표보다는 법인세를 부과받는 그 과표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요, 낮은 위험 부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회사와 대표가 동일, 즉,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몸이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니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요, 전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은 대표와 회사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지분이 있다면 그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네, 연구원님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세율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위험 부담을 따진다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각도로 실은 뭐 한 가지만을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시고 나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이 걱정이 좀 된다. 또는 이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느 사업 한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업을 하시고 뭐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한번 말아먹어도 보시고 또 사업이 흥해도 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실은 그 나에 대한 변제의 의무에 때문에 국세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적절하게 주주 구성만 잘 하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을 본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거고 개인은 무한 책임이죠. 무한 책임인 네, 거죠. 한도가 없으니까 혹시 사업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내 전 재산이 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우리 가족의 모든 자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잘 될 때도 물론 있지만 안 될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더 낮은 위험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세 세 번째. 번째. 네, 세 네. 번째 어떤 장점이 세 있을까요? 번째는요. 사업 자금 융통의 용이함입니다. 요즘 젊은 대표님들은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법인보다는 어쨌든 이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법인이 개인보다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외부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 자금 조달이 훨씬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이렇게 장사 또는 뭐 매출이 크더라도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달리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뭐 금전소비대차를 써서 빌리는 개념, 오로지 그것만 가능하시거나 또는 본인의
뭐 아파트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만 가능하십니다. 그 한도도 실은 아주 높지도 않고요. 실은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법인인 경우에는요. 법인의 그 매출에 연관돼서 대출의 규모도 거의 개인보다는 좀 많이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대출도 용이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주식으로 해서 외부 투자 자금을 받는 데는 정말로 이 법인이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뭐 엔젤 투자, 경영권을 침범하지 않는 엔젤 투자자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정말로 발전성이 있는 기술이 있다던가 또는 향후에 정말 영업적인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요. 외부 투자 자금들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개인은 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 참여하는 외부 투자의 활동들은 굉장히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것 또한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금 조달이 중요하죠, 사업할 때. 네. 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럼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 개인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 좀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물론 제 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장사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작게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개인보다 법인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 무조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 걸까? 안 그러면 나는 내가 그냥 우리 가족이 먹고 살면 되는데 라고 시작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번에도 기준점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점은요. 지금 계획하시는 사장님의 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생각하시면은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이렇게 식당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대부분 매장 한 개로 시작을 하시죠.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십니다. 뭐 매장 한 개를 하는데 내가 법인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매출도 늘어나서 내가 지금은 서초동에 매장이 있는데 뭐 강남역에도 하나 매장을 내고 또 뭐 신도림에도 하나 내고 홍대에도 매장을 낸다. 이렇게 매장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프랜차이즈를 해보겠다라는 또 꿈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다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출 규모를 한번 고려해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요. 뭐 일정 매출이라든지 소득 이상이 되면 다음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요. 장부에 정확성이 요구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개인 사업자는 설립하기가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사업의 규모를 좀 작게 시작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매출이 월 매출이 만약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뭐 2억, 3억 수준일 때와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갈지 법인으로 갈지 한 번 정도는 더 고려를 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용이하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 미만, 제조업이라든지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도요. 7억 5천, 도소매는 15억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이 좀 잘 되시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솔직히 1년, 2년 해 보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금방 이 성실신고 대상에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신경을 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요, 세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는요, 매출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높다고 해서 내가 이익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매출이 낮아도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필요 비용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남은 이익이 모두 세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매출이 한 3억이어도요. 내 그러니까 순이익, 이익이 남는 것이 50% 이상인 사업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5억 미만인데도 3억이 이익이 남는 사업자분들도 서비스업종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출은 낮아서 내가 그 성실신고 대상자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오시는 사장님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이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은요,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율 지금 이 종합소득의 신고 대상이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요, 15% 세금.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5천만 원 초과 시에는요, 24%의 세율에 해당되십니다. 8,800만 원 초과 시에는요, 35%,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38%, 3억 원 초과 시에는요, 40% 세금, 5억 초과 시는요, 42%의 세금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세 10%까지 포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 이 초과되시는 사장님들은요, 40%가 훨씬 더 넘는 세금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세금, 무서운 세금 하나가 있죠.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약 7% 정도가 따라오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남는 소득, 이 부분이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내 모든 소득이지만 세금이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이 높지 않아도요, 내가 내는 세금의 양이, 총량이 훌쩍 40%가 넘어선다면 대표님, 여기서는요, 법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잘 예측을 해보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 게, 개인사업자로 가시는 게 좋으실지, 법인으로 처음부터 가시는 게 더 좋으실지, 이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짚어주셨는데 단순히 매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매출은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니까 네, 5억이 넘어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또 성실신고가 되고, 적자가 나도 서비스업인데 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네요. 맞습니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매출의 그 양과 내가 느끼는 것, 이 두 가지가 차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세관청에서는요, 개인사업자의 대상으로는요, 그게 다 내 실질적인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이 넘느냐, 7억 5천이 넘느냐, 15억이 넘느냐에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4억이니까 아직 멀었어. 그래서 이제 성실신고는 아니지만 뭐 이익률이 높으면 네. 1억 5천만 넘어도 간접세까지 포함하니까는 거의 50% 세금이죠. 네. 엄청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세금 측면에서 좀 어떻게 개인과 법인이 좀 다른지, 다들 세금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세금 측면으로 보면은 아까 중요하게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세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율이 만약에 내가 40%에 해당하는 사장님, 지금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도요, 10%대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실은 세금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세금이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고 지금 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이렇게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실질은 이거보다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내 노동의 대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라고,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 사장님들이 지금 이 영상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만약에 40% 내는데 법인세가 그러면은 9%, 19%다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낮은 세금인 거 맞습니다. 낮은 세율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 두 가지만 40%냐 20%냐만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세금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요. 개인사업자는 즉시 과세 형태이고요. 법인은 과세 이연 형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대신에 쉽게 얘기하면은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매출을 일으키고 전체 비용을 다 빼고 난 남은 이익이 모두 다 내 겁니다. 모두 다 내 소득이기 때문에 그거를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6월에 신고를 하면은 됩니다. 세금을 다 내시면 끝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개인사업자는 청산을 혹시라도 할 때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소득세의 그 세율 구간이 지금 6%에서 45%까지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시는 거고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반면 법인사업자는요. 대부분은 12월 결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내가 그 매출을 일으키고 다 필요 경비를 다 제하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는요. 2억 이하는 9%, 2억 이상은 19% 세율을 적용을 받으시고요. 200억까지도 19%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얻는 모든 소득은요. 다 법인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뭐 유형자산 또는 뭐 건물을 팔았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익이 들어왔을 때 또는 뭐 배당을 받았다. 법인에서도 요즘에 배당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런 소득이 있을 때 또한 모두 다 각각의 세목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에 따라가서 20% 미만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세 이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낸 세금,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들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법인 사업을 청산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과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한 번에 낸 세금으로 어쨌든 종결, 그래서 즉시 세금을 낸 것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내가 올해 법인세를 내고 사장님, 대표님 입장에서는 실은 1년 동안에 내가 연봉에 대한 보수에 대한 소득세를 물론 내시긴 합니다. 대신에 그 소득에 대한 부분도 법인 입장에서는 실은 비용 처리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 효과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청산 시에 내는 이 배당소득세 때문에 과세가 이연되어 있다. 내가 낼 세금이 미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모두 다 배당소득세로만 종합소득세로만 부과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활용한 양도소득세로 갈 수도 있고요. 퇴직금에 대한 지급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해당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세금은 굉장히 또 절세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합소득세 해당 세율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의 포인트를 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은 대표님, 사장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런 종합적인 내가 내야 할 총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모든 것들이 증여 상속에도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상속을 했을 때와 법인 사업자가 증여 상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어떤 차이점, 장단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세금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개인 사업자는 뭐 사업소득으로만 세금을 낸다면 법인은 법인세, 나는 또 소득세, 또 주주로서 나중에 뭐 주식에 대한 배당, 또 주식을 활용한 뭐 주식 양도세, 다양한 세금이 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은 이제 누진세다 보니까 한 가지 세목으로 내가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네. 분산을 시킨다면 당연히 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솔직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또 우리 뭐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레벨업을 하면서 실은 그 전쟁터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 무기를 좀 더 좋은 무기들을 이렇게 사더라고요. 예. 최신 무기. 예, 최신 무기죠. 왜냐하면 큰 적이랑 대척할 수 있는 최신 무기. 실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도 총도 가져가고 총알이 이 단거리에 필요한 총이 있고 실은 장거리를 맞출 수 있는 큰 장총도 있고요. 대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실은 수류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번 투척해서 뭐 여러 명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무기라는 거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무기들이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면 실은 그거 자체가 절세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시는 거겠죠. 저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가를 때 물론 아까 매출의 규모라든지 세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요. 무기가 많다. 법인 사업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같이 그 무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할지, 그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효과, 이익을 대표님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또 비용 처리,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비용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또 개인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높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또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활용을 못하면 개인 사업자만 못한 게 사실 법인 사업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이양숙 연구원님 같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제대로 그 무기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법인을 통해서 많은 절세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시고 물론 세무대리인 옆에 있으시겠지만 세무대리인과 저희 전문가들 그러니까 단연간의 어떤 경험이라는 거는 정말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대표님들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두렵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기준점은 뭘지 여기저기 문의는 해보시고 또 개인 사업자 몇 년간 해보시고 지금 많이 성장하신 사장님들 계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내가 이 터닝 포인트라는 그 시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도움 드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더 부자 되는 사장님, 부자 되는 대표님들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양숙 연구원님과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사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